네, 안녕하십니까, 이 소장입니다. 자, 이번 주부터는 한 주간의 부동산 이슈를 가지고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한번 볼까요? 2월 16일자 기사 중에서는 임대차 3법으로 전세가 상승, 국민일보 기사네요. 그걸 한번 볼까요? 임대차 3법으로 전세가 상승 7개월 만에 인정한 국토부. 뭐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국토부가 인정을 했나요?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고, 3법 이후 전국 주요 주택 유형별 전세가 변동률 보면은 7월에서 7월에서 1월 사이네요. 1월 사이 한 6개월 정도 변동률인데, 세종시는 뭐 거의 한 매매가 50% 이상 뭐 올랐다고 하니까 제일 많이 올랐고, 서울 웬만한 지역 다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실제 이런 게 이제 기사하고 실제하고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여기는 서울시 아파트가 지금 11% 올랐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전세 5억에 살고 있는 사람이면은 10% 올랐다 그러면 이제 5천만 원 올랐는데, 2년 후에 재계약할 때 요즘에 5천만 원이 아니라 1억 더 줘야지 갱신이 가능하거든요. 물론 이제 임대차 3법의 계약갱신 청구권 주장해가지고 다른 사람도 있겠지만, 정상적으로 이사를 가고 들고 했을 경우는 5억짜리다 그러면 최소 지금 뭐 6억 이상 이렇게 지금 올랐기 때문에 뭐 20% 이상 다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월세 4월부터 시범 실시, 이거 지금 6월부터 돼 있는 건데, 매일경제의 전월세 가격 신고제 시범 실시네. 4월부터 시범 실시. 강남 3구 먼저 적용 가능성. 문 대통령이 집값 안정에 국토부 명운을 걸어달라. 집값이 안 잡으면 국토부 직원들 다 잘라야 될까요? 자, 전월세 신고제 4월 시범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자, 시범 시행이면은 뭐 상징성 있는 지역은 뻔하겠죠. 강남 3구 정도, 아니면 서울 일부 지역에서 시행을 해볼 거고요. 옆집 전세금은 11월에 나올 수 있어. 자, 요거는 지금 전월세 신고제에서 데이터가 다 이제 국토부에 집계가 되면은 누구든지 다 열람을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4월에 시범 실시하고 2월에 전면 실시하는데 11월에 알 수 있다. 이거는 지금 11월까지는 오픈을 안 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뭐 나는 얼마의 전세를 주고 있는데, 얼마에 살고 있는데 옆집 거를 좀 궁금해 하는데 11월까지는 볼 수가 없다. 자, 만약에 이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을 하게 되면은 어떤 효과가 많이 생길까요? 집 주인이 이제 전월세 신고제에서 가격이 다 오픈이 된다 그러면은 내가 싸게 살고 있는지 비싸게 살고 있는지 본의 아니게 다 비교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물론 시세보다 비싸게 살고 있는 사람이 시세가 이거밖에 안 되네? 낮출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은 계속 뭐 2년, 4년 법에 이번에 그 임대차 3법과 상관없이 뭐 5년, 6년, 10년째 한 사람한테 계속 주고 있는 것 같은 경우 굉장히 좀 싸게 주고 있는 케이스가 굉장히 주변에 사실 많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한번 딱 클릭을 해봤는데, 나는 전세 지금 5억이 주고 있는데 우리 집 전세가 8억이네? 이걸 알게 되면 올릴 가능성이 많을까요? 자, 전월세 신고제, 이것도 물론 임대차 3법 중에 하나죠. 5% 상한 제한하고 계약갱신 청구권. 이 3법이 다 어떤 내용입니까? 전세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아이디어를 내놓은 건데, 이 전월세 가격 신고제를 시행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뭐 결론은 뻔하죠. 또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부작용, 역효과가 더 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분상지 아파트 최대 5년 의무거주,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는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입주를 하게 되면은 5년 동안 집 주인이 들어가서 살아야 됩니다. 만약에 5년 동안 의무거주가 없다고 치면 입주할 당시부터 그냥 전세 주겠죠. 전세 주는데 2년, 최소 2년에서 뭐 5년까지 의무거주를 한다 그러면은 굳이 내가 거기 들어가서 살 이유가 없는데 거주 요건을 채워야 되니까 집주인들이 다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전에 이 의무거주가 없을 때 대부분 다 이제 그 분양받으신 분들이 다 처음에 전세를 놔가지고, 나쁜 말로 하면 갭투자겠죠. 전세를 놓고 나머지 부분만 준비를 해가지고 분양을 받고, 그다음에 내가 돈을 모아서 세입자 내보내고 내가 들어가는 게 이제 순서였는데, 지금 거꾸로 이제 새 아파트다 보니까 집주인들이 어차피 2년에서 3년, 길게는 5년을 채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그러면은 입주가 시작된 아파트에 전세를 놓는 게 아니라 집주인들이 들어갈 확률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또 전세 공급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세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거는 뭐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거를 이런 그 정책을 펴면 전세값이 거꾸로 또 올라간다는 내용을 다 알고 있을 텐데 왜 자꾸 이런 정책들을 지금 펴는지 모르겠어요.
자, 헤럴드경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등기 신청일로 바꾼다. 2월 18일자 어제 기사입니다. 자, 요거는 지금 이제 왜 나온 얘기냐면은 지금 이제 그 막 최고가 갱신 이런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실제 계약된 건 아닌데 계약된 것처럼 해서 거래 신고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어느 단지에 또 최고가 갱신해서 가격이 이렇게 뜨지 않습니까? 이거를 나중에 이제 뭐 쌍방 합의하에 뭐 이제 계약 해지됐다 해가지고 계약이 해지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좀 10억이었는데 12억에 최고가 찍은 게 다시 의미가 없어져 버리죠. 근데 이미 실거래가가 12억에 찍혔기 때문에 그 이후에 매도를 한 사람 같은 경우는 12억이 기준 가격이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격이 올라가고 이제 이런 이제 의도하지 않은 이런 효과가 이제 나와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지금 이제 거래일 또 30일이 아니라 등기 신청일로 바꾼다고 그러는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은요. 등기 신청일로 바꾼다 그러면 매매라는 얘기잖아요. 매매 같은 경우 좀 우리 통상 부동산에 가서 계약하면은 계약일로부터 잔금까지 얼마 정도 잡습니까? 짧아야 2달, 보통 3달 정도 잡아요. 그러면은 3달 후에 3달 전에 거래한 거가 인제 데이터에 잡힌다는 거죠. 그러면은 말 그대로 2달, 3달의 시차가 생깁니다. 자, 이렇게 나오죠. 이 경우에 실제 시장과 실거래가 상황과 실거래가 데이터에 2, 3개월 오차가 나면서 매수자, 혼돈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이건 당연한 거고요. 이거는 생각을 한번 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차이가 많습니다. 너무 차이가 많고요. 자, 오늘 기사 한번 볼까요? 이렇게 그 의무구주를 두게 되면은 당연히 사서 전세 놓을 사람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은 전세 물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고 이거는 뭐 뻔한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얼마 전에 그 송파 헬리오시티에서 나왔었잖아요. 전세를 못 맞춰서 뭐 잔금 못 치러서 뭐 경매 가고 뭐 이렇게 막 별별 억측 보도가 다 나왔었는데 전세값 받을 만큼 다 받고 순식간에 정리가 다 돼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집주인들이 물론 이제 입주하는 물량도 많았고 전세 물량이 적다 보니까 전세 가격도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헬리오시티 같은 입주 초창기에 전세 들어왔던 사람하고 입주 막바지에 전세 들어왔던 사람들하고 가격 차이가 뭐 몇 억씩 나는 그런 상황이 생겼었는데 전세는 당연히 거주 기간이 길면 길수록 전세가 상승은 더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억대 8,600만 원, 8억 6천, 10배, 11배 그 얘기 같네요. 위에 가격하고 아파트 가격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난다는 건데, 자, 요거는 뭐 다 상식적인 얘기죠. 강남과 강북의 갭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울과 지방의 갭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좁쌀이 10,000번 굴러가는 거하고 호박이 1번 굴러가는 거하고, 강남에 30평짜리 지금 20억, 30억 갑니다. 지방 아파트 30평짜리 그냥 평균 잡았어요. 3억에서 한 5억 정도. 그러면 30억짜리와 3억을 잡았을 때 전국이 아주 공평하게 똑같이 매매가가 1년 동안 10% 올랐다. 그러면 강남의 집값은 3억이 올라가는 거지만 지방의 앞값은 3천만 원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한 해, 두 해, 세 해 계속 반복이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 10억 올라갈 때는 얘는 1억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면 갈수록 갭은 벌어지면 벌어지지 절대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자,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지역적인 특성이 굉장히 심합니다. 같은 서울에서, 같은 강남에서도 또 송파, 강남, 서초가 또 틀리고요. 그 다음에 강동과 또 동작이 또 틀리듯이 같은 지역 안에서도 이 지역에 따라서도 굉장히 아파트 가격이 예민한 게 부동산의 특징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기사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분양가 가격 올라간다는 기사도 있고 또 뭐 거래 절벽이다 이런 기사도 있는데, 제가 뭐 부동산 쪽에 한 20여 년간 지금 이 일을 하면서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은 부동산 살려고는 해. 내 집을 살려고는 하는데 그 최저점을 계속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 2년, 4년 살다가 집 사는 사람은 그래도 성공적입니다. 전세만 10년, 20년 사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가격 언제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느라고. 자, 항상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지만 무주택자나 전세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집을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때 대출을 안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대출을 받아서라도 내 집 마련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전세 결코 오랫동안 살아봐야 별 도움 안 됩니다. 뭐 화폐가치 계속 떨어질 거고, 금리 낮은 이 상황에서 대출을 받아서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해서 사다리를 타고 빨리 내 집 마련에 어떤 그런데 빨리 동참하는 게 무주택자나 전세 세입자들한테는 훨씬 도움이 된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